예,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너무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제가 그 EBS 뉴스 12회라는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단독 기사인데 스스로 떠난 아이들 그 이후 학생 자살 보고서, 전수 분석, 청소년 마을 건강 신축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현장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숙제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 문제. 이제 그 질문은 도대체 왜라는 그 시점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질 때마다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징후는 없었는지,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까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적은 자살, 학생 사망 사안 보고서가 이렇게 EBS 전체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걸 읽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교육청에 각 시군별 자살 자해 학생 현황을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1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시민과 김숙희 장학사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3쪽을 보시면요. 1183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자살 자해 학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 2023, 2024 자해 자살 그런 그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 그 교육장님들이 당진, 청양 그리고 그 예산 태안에 계신 그 장학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 급별 현황을 보니까 초, 중, 고에서 보니까요. 자살, 자해로 보는데 그 자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10명, 최근 3년 동안입니다. 중학생이 80명, 고등학생이 96명. 그래서 걔가 188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살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은 없지만 중학생은 8명, 고등학생은 23명, 그리고 기회가 31명 이런 그 자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유별 현황을 보면요, 교우관계, 가정 문제, 정신 건강, 진로 문제, 이성 문제, 성적 문제, 폭력, 따돌림 이런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진교육청 송하종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혹시 받으셨는지요? 예.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자살 자해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이들에 대한 지금 그 이후에 그 예방 교육이라든지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태 발생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위기 지원단을 가동을 해서 상담이나 병원 치료 연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짧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럼 그렇게 그냥 답변을 이렇게 마칠까요? 왜냐하면 이 자료 보면 죄송하게도 이 당진 교육청이 가장 거기에 통계 자료에 보면 좀 안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저희가 3년 동안 17건이거든요. 네네. 자살은 22년에 1건, 사해는 23년에 11건, 23년에 5건에서 17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네네.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해서 더 심층적으로 추가 상담을 한다든지 병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를 한다든지 병원에 연계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학생들이 폭력 사태가 됐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위센터라든지 위클래스 아니면 그 위센터 위클래스 학교에는 예. 위클래스, 예. 교육청 위센터, 위센터 도교청 위스쿨이 위스쿨이 있죠. 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런 그 자해 학생들이라든가 정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군이라든지 관심군 학생들에 대한 그것은 원스톱 시스템은 지금 돼 있지 않잖아요. 원스톱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저희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센터에서 특별히 또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상담을 뭐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유재환 태안교육장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태안교육청에서 태안교육장입니다.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제1지원청 관내에서는 자해 사건만 10년 뒤에 한 건이 있었고 그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위험한 상황,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고 또 그 상황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개최해서 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그런 그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원청에 있는 위센터에 연계를 해서 그 학생의 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고 있고 그 같은 조기에 발굴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최소한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생명 존중이나 자살 예방 홍보 나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자살 예방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또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치료비도 일정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와 상담을 연계해서 그 가족 마음 건강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복지 차원에서 가족 캠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최대한 생기도록 그렇게 관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관심군이라든지 그 위기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그 학생들을 다 촘촘하게 세세하게 지금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고 그리고 폭력 같은 경우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금 관심군이라든지 이 위험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그 시스템은 여기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지금 돼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앞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질문은요. 요 하나의 또 기사를 가져왔는데 요 기사는 이게 동아일보의 그 2024년도 6월 17일 기사인데요.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8.6%다. 10명 중 1명은 수업을 못 따라간다. 이것이 이제 학력에 대한 그런 그 기사인데요. 거기에 비추어서 제가 충남의 기초학력제 세부 지출 내역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기성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제 세부 지출 그 내역을 보면 1269쪽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그 기초학력 그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해마다 2021년도에는 약 220억 원, 22년도에는 290억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320억 원, 24년도에는 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을 해서 기초 학력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좀 어떤 뭐라 그럴까 구제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것을 기초 학력을 좀 보완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14개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두드림 학교라든지
학습 종합 클리닉이라든지 난독증 지원 사업 등 포함해서 14개의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이런 기초학력제의 그 보완을 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계속적으로 학력이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진기성 그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년교육장 진기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비단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어떤 학생 개인과 가정과 학교, 이 사회 등 전체적인 다양한 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해결 방안으로 말씀. 네네.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 방안, 뭐가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이, 어떤 14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다양한. 예, 사실 뭐 교육청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지원청이나 이선 학교에서도 그런 사업을 좀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좀 가정 여러 주체들이 좀 힘을 같이 모아서 복합적인 원인을 좀 찾아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한 가지 나름대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기초학력은 보통 이제 방과 후에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의 그 동의가 방과 후기 때문에 좀 필수적이고, 이때 동의가 된다라면 담임 선생님께서도 100% 함께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부모님이 이제 미동의할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한 교과 수업 시간이랄까 여타의 시간의 지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동의할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학력 증진을 위해서 어떤 지필 평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좀 관리해야 된다랄까요?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필평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현재 그 초등학교에는 시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초등학교에도 학업 성취도 평가 이게 있었죠. 학업 성취도 평가. 예. 그런데 지금은 없죠.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진단 검사 그거만 좀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말씀을 좀 나눠보고 그랬는데, 학생들의 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중학교에 와서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어떤 기초 학력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이게 떨어지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이 결손이 생기니까 학습의 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계 자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제안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에서도 시험을 학업 성취도 검사를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생들의 그 기초학력에 대한 점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게 지나치게 예전 방식으로 지필 평가 중심으로만 간다면 그 또한 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 수업 중이랄까 다양한 어떤 수업 방식을, 새로운 수업 방식을 좀 동원해서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사나 또 학부모, 또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이런 그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은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의 기능보다는 보육의 기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교육 자체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학원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거의 학원에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는 거의 보육의 기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긍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보육, 돌봄의 기능도 많이 좀 강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기 맡은 아이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교육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선생님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법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또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법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 분위기적인 이런 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미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교육자님들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바로 설 때 바로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교육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교육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거는 그 사회적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옛날에 저도 사범대학을 졸업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때 당시에는 사명감이라는 그런 것을 제가 늘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교사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명감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 자체는 이미 박물관에 가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마음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그 핵심은 기초 학력 미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기초 학력에서 거기서 잘못되면 어떤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교우 관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저희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앞으로 좀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는 충남형 IB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충남 IB 학교 운영 현황을 보니까 여기 당진과 예산이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2024년 충남형 IB 학교가 19개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당진의 정미초, 합도초, 서야중은 그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 단계로 한 단계 이렇게 뛴 상태가 됐네요. 그리고 그 예산에 있는 덕산중학교는 지금 준비 단계, 그리고 덕산고등학교는 그 후보 단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 단계에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잘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인증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두 교육장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비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교육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환 교육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개 초등학교하고 2개 이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아이비 학교, 2개는 준비 학교고 이제 2개는 하나는 관심 학교로 2개, 세아중학교 관심 학교로 9월달에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교육 공동체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 수업 방법, 평가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예. 기존과 달라져서 그래서 아이비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 공동체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사의 역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뭐야? 예, 이해성 교육장. 박동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에 대한 답변은 우선 교원 역량 강화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교육청에서는 새 학교가 준비, 관심, 후보, 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인증학교로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중고 충남형 아이비 학교 업무 담당 교사 협의를 여러 차례 이렇게 실시를 했고, 학교급별, 준비 단계별 상업 지원 체제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학생, 학부모, 교원들 그런 아이비 프로그램 이해 특강 여러 차례 이렇게 시행을 했고, 학교 컨설팅 교원들이 원격 연수를 저희가 원격 교육원과 연계해서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관내 충남형 아이비 학교 초중고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 거기에 이제 갖춰야 될 그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 역량, 아까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교사의 역량. 이 아이비 교육과정은 특별한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교육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 아이비 교육과정에 나는 교육에 교직 생활에 있어서 아이비 교육과정에 나는 헌신하겠다, 이 부분에 목숨을 걸겠다, 그런 선생님들이 이쪽에 해야지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일본 한일 공동 수업을 제가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22차례 참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적으로 한 선생님, 제가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그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비 학교가 성공하려면 10여 년 정도, 적어도 그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중에 하다가 멈춰버리면은 아이비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잖아요. 아이비 학교의 그 교육 시스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비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인증 단계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10년 정도 근무할 수 있게 어떤 인사정책이 그렇게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김지철 교육감님하고 제가 의회에서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연수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비 교육과정에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체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이상-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고요. 이따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교육의 힘이 가장 컸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성재 의원님께서 지휘하시는 과정에 또 관련해서 또 교직에 보면 다 보셨으니까 울컥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가지셨는데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교육자분들 더 존중해드리고 우리 교육자분들께 더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유성재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으로서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유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2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다 쌩쌩하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쌩쌩하신데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무거운 수행하시느라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